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일입니다. 자, 11월 13일입니다. 금요일경마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곤 기수가 지난주에 10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아주 멋떨어지게 그렇죠? 달성을 했죠. 첫 100승이죠, 부산에선. 그렇죠, 부산에. 유현명이가 99승에 네, 그랬죠. 1승을 못하고, 그렇죠, 조성곤이가 이제 100승을 하고, 조성곤이는 일단 서울에 온다는, 네.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온다는 얘기만 딱 듣고. 그래요. 이번 주에 대생경주가 있죠. 네, 제주도 특별자치도배가 있어서 또 특급들이 대부분 다 서울로 올라왔죠, 또. 부산말 역시 퀸즈블레이드 19조에서 네. 북벌신화 두 마리가 이제 동반 출전하고 있고, 나머지 부산말들 일단 놓고 보면은 부산말들이 또 좋네요. 지금 보니까. 네, 부산말들이 좋죠. 아무래도 이제 19조에서 또 올라왔고, 특급 기술이 또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또 서울말들이 또 약간은 또 불안한 것들이 또 많이 또 출전을 하기 때문에 또 이번 경주도 또 부산말들이 또 우위를 좀 보고 있습니다. 1호 경마 7경주에서 네. 펼쳐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네. 그래요. 옷가베 기수가 지난주에 데뷔를 옷가베죠? 네, 옷가베. 나고야의 지존. 네. 제가 옷가베 한번 노렸다가 지난주에 물 먹어서 현장 예상할 때 아주 그냥 포착포착 뛴 기억이 납니다. 나고야의 지존 아주 그냥 맨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교체 경주에서. 뭐를 부르셨길래? 교체 경주 제가 방송 승부 아, 1번계에 돼 있단 말. 아, 뭔지 기억나네요. 4경주죠? BK 킹의 BK 킹. BK 킹. 네. 한상모마봉 마페. 맨 뒤에 있었죠. 예. 가면은 큰일 날 것처럼 다나까란 것들 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1번, 2번이 같이. 예. 깜짝 놀랐습니다. 두 마리가 나란히 팔리고 없어졌구나. 네. 그래요. 하여튼 신병훈 의원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원정일 의원도 그랬고 지난주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네. 지난주 잘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금토일 3일 연장 한번 잘 해보겠고, 지난주는 이제 금요경마보다는 서울 쪽에 재미난 경주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서울 쪽에 좀 그쵸. 재미난 게 많았었죠. 이번 주는 금요경마부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이겨서 여러분들께 토요 일요 넉넉한 자금으로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고, 네. 자, 이번 주 승부레이스 예고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3, 5, 6경주입니다. 제가 먼저 3경주 들어가고요. 그리고 5경주, 6경주, 3, 5, 6경주고 후반부로 가서는 8, 9, 10경주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특별한 거보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특급들이 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감을 잡고 있는 보렐리 기수,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유현명 기수가 복귀를 해서 얼만큼 이제 몸 상태가 괜찮은지, 또 앞선에 말씀해주신 옷가베 기수도 좀 말을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임 기수들이 좀 많이 교체됐다는 부분들이 좀 변수일 것 같고, 주로는 조금 가벼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동일한 조건이면은 선행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유현명 기수가 돌아왔다는 점, 역시 유현명 기수가 과연 한 달 이상 말을 못 탔죠. 네, 그렇죠. 얼만큼 또 회복된 모습으로 또 인기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특급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대안 세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경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1000m 국산 육군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일단 10마 경주로 펼쳐지는데 1번 팬텀 블레이드란 마필이 당일날 강력한 인기를 모으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네, 일단 팬텀 블레이드가 가격 자체도 상당히 좀 비싸죠. 가문의 축제의 동생이고 1억 3천짜리입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약간 흙을 맞고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주행 제거, 연습이라고 하죠. 주행 연습을 받을 때는 김용훈 기수가 전 외곽에서 전 구간에 아주 여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따라가는 여력까지도 보여줬는데 이번엔 1번 게이트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특급 보렐리 카드를 예약을 하면서 보렐리 기수가 직접 훈련까지 담당을 했는데 뭐 조교가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만 나머지 그 시네마들이 대부분 선행형 기질을 갖고 있는 반면에 1번마 팬텀 블레이드는 따라가는 주행 연습을 보였고 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도 아주 잘 빠지는 스타일이라 뭐 신마경주의 최고 인기만 항상 불안합니다만 모든 조건면에서 이 팬텀 블레이드의 데뷔전 승부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기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요.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을 안고 뭐 안쪽 게이트 최적 전개가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네, 6번만 노던비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전반부에 뭐 옷가베 기수가 좀 잠깐 언급이 됐었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뭐 부산 주로에 그리고 서울 경마 이 한국 경마의 어떤 좀 흡입도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느 정도 좀 적응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타트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6번마 노던비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주행검사에서 이제 외곽을 돌고 끝 무렵에서 약간의 탄력을 좀 붙여주면서 합격을 한 모습인데 자, 옷가베 기수라면 자, 앞선 전개를 충분히 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기수가 주행검사를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네. 그리고 옷가베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6번마 5조 유병마방 범한산업 정영식 마주죠. 네. 비카와 노던디바의 자마인데 일단은 노던비카 뭐 부마 모마의 이름을 따서 그러네요. 노던비카로 졌네요. 자 옷가베 기수 과연 이제 데뷔전부터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노던비카 우리 원정일 의원이 관심 많고요. 저는 이제 트리플 파티라는 마필입니다. 18조 마방에 진겸이가 올라가 있고요. 진겸이가 주행검사를 받았고 일단은 기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18조 마방 자체가 데뷔전 승부가 그렇게 강한 마방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최근 1년 동안 23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게 역시 변수거든요. 저는 일단 8번 트리플 파티라는 마필. 자 이번 경기 아마도 이제 그러한 거를 감안한다면은 배당을 안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뭐 이번 경주 뭐 진겸이가 져서 초반부터 강하게 외곽에서 일단은 선두권 공략을 나가는 그림을 한번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진겸이가 기승하고 있고 또 조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연 데뷔전 18조에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저는 8번 마 트리플 파티 요 짭짤한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을 한번 1경기부터 관심 마필로 말씀드리면서 1번 뭐 팬텀 블레이드 아마도 이 마필을 당연히 강력한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1번을 축으로 후차권을 공략하는 레이스고 자 6번 노던비카와 8번 트리플 파티의 어떤 선전을 한번 기대하면서 첫 경주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6분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 경주는 6번만 위닝 스토리가 인기마로서 팔리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2경주는 전부 다 보렐리 기수가 인기 순위 1위로 팔리는데 뭐 그만한 이 말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전 경주 때 마치 이상으로 이제 주행 중지가 됐었고 지난번에 체중이 갑자기 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정말 그 보렐리의 기승술에 힘입어 2착을 왔는데 3착하고는 목차지만 4착하고는 무려 12마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권 자체가 그쵸. 아예 다른 페이스였고 또 이번 경기 편성을 보면은 뭐 재검받고 나오는 일망무제나 아니면 뭐 외곽에 있는 말 중에서 선행권에 갈 만한 상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음 먹으면 뭐 선행도 갈 수가 있고 선위권에 편안하게 가도 앞경주하고 똑같죠. 최적의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1, 2경주가 전부 다 보렐리입니다만은 일단 보렐리를 중심에 놓고 후차권을 압축하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 번의 경기를 뛰었습니다. 데뷔전에서 아쉽게 3착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주행 중지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난 경주 보렐리 기수 한 장으로 1번 게이트 이점을 충분히 살려내면서 2착 입상, 첫 입상이었는데 자 이번에 위닝 스토리 다시 한번 보렐리 기수 한 장 뭐 강력하게 연속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라운 팰리스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가속 엔진하고 다이나지 드림하고 이제 쏘고 따라가면서 그대로 끝났던 경주였는데 그때 레이스가 상당히 페이스가 빨랐던 레이스였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번 경주에는 그렇게 선행마도 없고 그렇게 레이스가 빠르게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데뷔 이전째 분명한 것은 선행가고 그 다음 경주는 완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는 그렇게 바닥에 누워 있지 않을 편성에 제대로 좀 골라 썼다. 자, 원게이트 2점을 안고 자 박근방에서 앞쪽에 한번 레이스를 한번 펼쳐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승리권에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네, 8조하고 이상하게 자리를 전혀 못 잡았었죠. 기본적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요.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린다면 초반부터 강하게 앞선 연계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라운 팰리스가 되겠고, 박건만 기수가 뭐 다시 한번 재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데뷔전에 아쉬움을 안고 라운 팰리스 초반부터 강하게 한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7번 폭풍 거탑이라는 마필입니다. 체구가 작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동안의 경주에서 종반 탄력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던 마필이었는데 지난 경주에서 막판 걸음 나와주는 모습 3차게 딱 됐거든요. 네. 자, 걸음의 변화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10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입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믿어 못 믿어지만 직전 경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7번 폭풍 거탑,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김어수 기수 재기승이라면은 뭔가 다시 한번 강공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폭풍거탑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7번 폭풍거탑이란 마필의 선전, 그리고 우리 원정이 되어는 라운 팰리스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당연히 미스캡틴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 일단 미스캡틴이 지난 경주 그 모습 상했기 때문에 주행 제공을 받고 이번에 김명신 기수가 준비를 잘해갖고 나오는데, 그 오르투스 3경주 나오는 말하고 병합 조결했는데 이제 요걸 위한 조결인지 그걸 위한 조결인지 잘 몰라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일단 미스캡틴이 현장에서 좀 팔릴 것 같습니다. 네, 팔릴 것 일단은 같아요. 1번 라운 팰리스, 7번 폭풍거탑 이쪽에 한번 좀 관심을 갖고 공략할 수 있는 경주고, 배팅의 중심만은 일단 보렐리 기수의 6번 위닝 스토리가 이번에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연투가 가능하지 않나, 네. 그렇게 판단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1200m 육군 경주고요. 제가 먼저 이제 강도를 올려서 붙어보는 승부처로 예고를 드리겠고, 이제 원정일 의원이 5경주고 신병훈 의원이 6경주로 이제 승부처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3경주 일단은 전력 차이가 뭐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머릿말은 3번 언플래깅 허트란 마필을 배팅의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드리겠고, 지난 데뷔전에서 조성권 한 장 속에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 이희천 기수 한 장인데, 뭐 이희천 기수가 부상 때문에 오랜 기간 말을 못하다가 지난주 때리고 왔죠. 네, 또 왔죠 또 바로. 저는 이제 언플래깅 어터 이희천 기수 한 장인데요. 이마필을 배팅의 중심에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하고 싶은 경주이고, 역시 후차권에서 딱 노리고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여러 대의 말들이 좀 엇비슷하게 팔릴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은 2번마 오르투스라는 또 10만대 주행검사 여유가 굉장히 많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데뷔전 뭐 4조 임금만 봐봐 바로 뭐 데뷔전이라고 해서 아끼고 그런 집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2번 오르투스의 선전 강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 1번 게이트에 있는 수비나 마필도 역시 두 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보렐리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1, 2경주 입상의 어떤 경주 결과를 한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라이스 마방의 마필이고 1번 게이트라면은 최근의 경주의 어떤 아쉬움을 한번 서로 갈 수 있는 마필이 1번 수비 아닌가. 일단 복병권의 마필로 1번 수까지 좀 짚어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2번 오르투스라는 마필, 이 시네마의 어떤 선전 강공을 한번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3번 언플래깅 어트를 놓고 때리는 일단 한방 경주다. 그렇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1300m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 이제 인기마들이 한 몇 마리 좀 뭉쳐 있습니다. 충마 선정이 조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3마리 얘기하니까 다 보렐리 기수가 됐는데, 바로 6번마 인더백입니다. 지난 경주 때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게, 이번에는 전 구간에 힘으로 몰면서 그대로 버틸 것이다. 자, 그렇게 버텼는데 의외로 샤프라인이 그 앞선에서 버티면서 아쉽게 좀 목차의 2차 19조 마방이 2주 만에 썼습니다. 19조 마방은 말이 나쁘거나 조건이 안 좋을 때 절대로 출전 주기를 당기지 않습니다. 편성도 맞고 지난 경주도 아쉬웠고 했기 때문에 또다시 1300을 골랐고요. 자, 여기에 조금 더 강하게, 이 말은 전 구간을 좀 세게 몰아야 되기 때문에 송경인 기수가 잘 탔습니다만 이번에는 보렐리 카드를 올렸고요. 자, 마무리 조교도 아주 강하게 베리베리 굿하고 했는데, 보렐리 기수가 차츠까지 돼가면서 그 외측에서 몰아가는 패턴을 봤을 때는 자, 우승을 위해 나왔다. 그러니까 갔다가 실수를 할지언정 2차권은 충분히 지켜내지 않을까. 자, 6번마 인더백의 상승세 한 번 더 보렐리를 언급해 드립니다. 4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다음번에 2착인데 그게 바로 지난 경주였고, 목차기의 2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 주기를 빠르게 앞당겨서 2주 만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지난 경주 목 차이로 2차게 들어오는 아쉬움을 한번 서러워했다. 어떤 마방의 의지가 묻어있는 그런 마필로 읽어줄 수 있습니다. 네, 외곽의 9번 마 포마이 드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직경용주. 자, 김도영 기수와의 첫 호흡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였고, 김도영 기수가 아예 잡고 뒤로 쳐졌다가 라스트 취임력을 보여줬는데, 자, 올라오는 마필의 그림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출전 두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주로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외곽에서 중위권 이상만 따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주의 라스트 취임력 다시 한번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종반에 올라온 걸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3경주 때 말씀드렸던 마필 관심마로 언급드린 바로 2번마 오르투스란 마필과 같은 4주 임금마마가 네, 그렇죠. 여기에 김도영 기수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3경주의 어떤 입상 여부 결과를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봤을 때 4번은 포리스트양이란 마필을 좀 관심마로 보고 있는데요. 진겸이가 지난번에 인기 순위 3위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뭐 인기 1, 2위 마필이 들어오면서 대끼리 막권이 들어왔죠. 아쉬운 3척이었는데 자, 이번 경우도 김동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부담용이 직전보다 4kg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출전주기 역시 2주 만에 빠르게 경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체중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뭐 충분히 기습적으로 한번 선두권에서 버티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 뭐 따라가도 충분한 가능성을 지난번에 보여주었고 그 전에 10월 16일에는 앞에 가서 버텨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 포리스테양 이번 경주 이 마필을 관심마로 해서 자 6번만 인더백 그리고 9번 자 포마이 드림 여기에 4번마 포리스테양 3두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레이스고요. 원정인 의원이 준비한 전반부 승부고 이어지는 6경주는 또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일단은 안쪽에 있는 이 3번마 샤프 아메리칸이 뭐 게이트도 좋아졌고요. 직전에 보여줬던 정말 외곽에서 상대적으로 외곽을 많이 돌고도 힘싸움에서 지지 않았던 이 3번마 샤프 아메리칸이 이번 경주에 주력 공략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겠습니다. 부산 주로가 상당히 좀 가볍다라고 하는데 선행 갈 수 있는 11번마 쾌속바람의 유연명 기수가 이제 복귀 전 첫 승부를 모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유연명 기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쾌속바람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행을 가더라도 라스트 걸음이 끝까지 살아있을지의 어떤 관건. 자, 노림 수 있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라이징 챔프입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충마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붙여서 때려먹을 수 있는 1번마 라이징 챔프를 방송 승부처 충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번 11번이 아마도 이제 많이 팔리는 그런 저배당 막권이 되겠는데 원정인 의원이 준비한 승부가 바로 5경주 열하나 쾌속바람이 인기마다 그렇다면은 요마피를 뒤로 하고 한번 들어갈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 중심에는 아마도 1번 게이트 신마지만 1번 라이징 챔프가 있을 겁니다. 자 5경주 자 원정인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1번마 라이징 챔프를 강력한 노림수 마필로 들어가는 방송 첫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가겠습니다. 6경주는 1400m 레이스고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전반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1405분 무대고요. 이제 게이트가 간만에 풀로 꽉 찼습니다. 14마리고 23조가 2마리, 13조가 2마리가 출전을 하고 아마 깜빡이 배당도 조금 높을 겁니다. 높은 가운데서 3번마 스타일스와 8번마 V맨이 양쪽의 인기마들로 팔릴 겁니다. 일단은 스타일스는 지난번에 경남신문배 졸전, V맨은 설동복귀 졸전인데 자 결론적으로 신병훈이 놓고 때리는 건 8번마 V맨입니다. 그전 경주 2착 승군할 때 경주를 보시면 아시지만 진로방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겨우겨우 2착을 왔던 거고 지난 경기 첫 거리에서 설동복귀 수가 이제 그 마음이 앞서는 바람에 조금 서둘렀는데 마지막 100m까지 거의 우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서둘렀던 만큼 이 말이 고개가 높아서 그만큼 깨졌던 건데 자 이번에는 김동현 기수가 안장에 올라갔고요. 선행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선행 가지 않고 결대로 쭉 차분하게 따라가는 그림. 조교도 본인이 직접 준비를 했고 또 그 기회도 받았고 1400거리까지 충분하게 앞선 뒷선 다 주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제갈바지가 뻣뻣해서 항상 그 남겼던 2착의 아쉬움 이번에는 첫 승을 달성하는 그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8번마 V맨 놓고 오늘 방송 승부 시원하게 한 방 때려보겠습니다. 그래 V맨이나 마필 최근에 경주 입성을 했는데 연속 2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필들은 막판 결정력에서 한 발의 아쉬움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그런 아쉬움을 안고 이번에 안장까지 또 김동현 기수로 또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자 배팅의 중심은 바로 8번만 V맨이 되겠고 아마 당일날 38 막권이 최저배당 막권으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 그렇죠.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저배당 막권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신병훈 의원은 8을 놓고 8번 V맨을 놓고 때리는 승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떤 마피를 노리는지는 뭐 본인상 녹음하니까 본인상 한 번 더 참고하시면은 짭짤한 6경주에서 좋은 배당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V맨을 놓고 들어가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전반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000m 2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주 보니까 경주가 전부 다 단거리 편성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 근래 들어서는 꾸준하게 이제 후반부가 단거리가 좀 많고 특히나 2등급 단거리는 계속 지금 토요일 경마에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데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경주 능력보다는 정말 그 초반 자리 싸움, 기승술 싸움이 많아서 저희가 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정말 발주기문 딱 열리면 어느 정도 그냥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자 이 경주는 뭐 리턴 매치죠. 2번 유성 파이팅과 3번만 슈프림 매직이 똑같이 나와서 지금 똑같이 또 나오고 똑같이 또 인기마입니다. 양축으로 이렇게 팔릴 텐데 뭐 두 마리의 능력을 뭐 당연히 저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깰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외곽에 있는 7번만 에이스 천복인데요. 자, 역시나 보렐리 기수인데 주행 재검을 이 보렐리 기수가 직접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약간은 몰아주는 그림은 있었습니다만 01초대 상당히 호기력으로 통과를 했고 또 단순하게 선행이 아니라 그냥 가는 대로 쭉 몰아가는 그림이었고 보렐리 기수가 역시나 직접 또 새벽 쪽에 훈련도 담당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입상했을 때 추천해봤었던 그때 컨디션 베스트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이 이제 초반에 어떤 식의 선행권, 선의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깰 수 있다라면 공백은 있지만 7번 마이스 첨보 당일날 체중만 조금 더 빠져나온다라면 꼭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날 같은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 자 유성 파이팅과 슈프림 매직이 또다시 한 레이스에 만났고 그때는 이제 슈프림 매직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성 파이팅이 3착 자 이번에 두 마리가 최저배당 막권인데 요 최저배당 막권을 깰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26주 만에 나옵니다만 주행 재검 때 걸음여유가 있었던 바로 보렐리 한 장의 에이스 천복이 아닌가. 일단 신병훈 의원은 에이스 천복의 선전 강공을 한번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3번마 슈프림 매직입니다. 뭐 직전 경주 뭐 유성 파이팅을 뭐 여유 있게 압도하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그 상대마인 유성 파이팅이 자 플러스 4kg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3번마 슈프림 매직은 직전 대비 플러스 2.5kg밖에 증량이 안 됐다. 직전 경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증량이 조금밖에 안 늘은 거는 자 이마필이 이제까지 2등급에서 뛴 게 점핑이었습니다. 자 이제 막 2등급에 올라온 거예요. 직전 경주 우승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마필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미 2등급 이상의 어떤 걸음을 가지고 있고 단거리에서는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선입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3번마 슈프림 매직의 능력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슈프림 매직이란 마필은 지난번에 점핑에서 나온 경주였습니다. 3번, 2번이 최저배당 막권인데 일단 7번 말씀해 주셨고 저는 5번만 감동의 질주인데 최근의 경주 1600m, 1400m 뭐 이렇게 중장거리 레이스를 뛰었는데 이번에는 거리를 1000m로 이제 대폭 출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이번 경주 자체가 이제 선두권이 만에 하나 치열했을 때 앞선이 좀 힘 부족을 보일 때 막판에 이겨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감동의 질주 이 마필의 막판 직선 이게 통한다면은 짭짤한 배당을 낼 수 있는 요제 복병 마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배당권의 마필은 5번만 감동의 질주가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3번, 2번, 3번, 7번 요 안에서 잘 조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7번 에이스 천복 그리고 3번 슈프림 매직 두 마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37막권 한번 현장까지 한번 잘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1월 13일 금요일 11월에 2주차 금요일경마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입니다. 자, 전반부 5경주입니다. 중반부가 이어지는 전반부 5경주 5경주 방송 승부처 그리고 이어지는 8경주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가장 자신있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는 적중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배당까지 좀 연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레이스. 자, 인기권으로 팔릴 수 있는 1번마 천하캐걸, 4번마 바오더기, 5번마 소나타존,
8번마 막강 질주가 4두 접전 구도 속에서 레이스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고 완전히 버려야 될 마필이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승기수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그런 마필이 있고, 자, 능력이 있는 마필이지만 역시 기승기수 때문에 인기권에 약간 밀려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두 마리를 중심 선상에 놓고 들어가는 레이스. 자, 분명한 것은 마필의 능력이 없지만 기수의 안장으로 인기권에 있는 마필 현장에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 것이고요. 자, 기수가 불안하지만 마필이 능력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호흡이 가장 잘 맞았던 마필을 중심축에 놓고 들어가는 레이스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급드린 대로 1번마 천하쾌걸, 4번마 바우더기, 5번마 소나타존, 8번마 막강질주, 이 4두 중에 한두는 완벽하게 잘라내고 쭉 세워놓고 두방 사이즈로 마무리되는 메인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중은 물론이고 환수와 주력까지 때려드릴 수 있는 부산교차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홍서입니다. 자, 2015년 11월 13일이죠. 자, 금요경마 한배 탑시다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승부를 3경주를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 9경주를 방송 한배 탑시다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전반부 3경주는 뭐 머리가 나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충마 세워놓고 후착 한 마리 노림수 마필에 붙여서 한 방을 때리는 경주를 일단 준비를 했고, 이번 9경주 역시 머릿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축을 세워놓고 한 방 때리는 그러한 경주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만 돌아온 포경선이란 마필을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겠습니다. 데뷔전의 2착 그리고 지난 경주 우승 후착 마필을 4마신 따돌리면서 여유승 낙승을 거두었습니다. 기본 순발력을 앞세울 수 있는 마필이고, 유현명 기수가 그 뉴욕블루를 기승을 해서 낙마로 부상을 당했죠. 한 달 이상 말을 못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일단 돌아온 포경선이란 마필 유현명 기수가 직접 준비를 했고, 뭐 훈련 때 마필 상태 걸음 이상이 없었고, 또 1200m 지난번에 앞선 전개 후 뭐 여유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뭐 선두권 공략 3km 마이너스 감량이라면 충분히 그대로 앞선 전개 후 버티기 가능한 마필로 4번 돌아온 포경선은 충마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5번 카우보이 캡틴 그리고 외곽의 쿠스피릿 두 마리는 이제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그때는 이제 쿠스피릿이 3마신차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앞에 가서 들어왔고 이번에 바깥쪽에 있고요. 물론 이제 4번 돌아온 포경선이라 마필 그리고 안쪽에 2번 뭐 마탄비 이런 마필들의 순발력이 있는데, 외곽에서 선두권을 나가면은 뭐 가능을 합니다. 가능을 하는데, 제가 이번 경주 노림수를 갖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4번 돌아온 포경선을 놓고 종반 선입권에서 한 발을 붙여 때릴 수 있는 마필, 짭짤한 막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짭짤한 중배당 막권, 머리말에 붙이는 막권이기 때문에 뭐 기본 중배당 한 7, 8배는 무조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9경주 한배 탑시다. 4번 돌아온 포경선에 붙이는 한 방으로 해서 강도 올려서 때릴 테니까 요거 9경주는 현장 음성, 전반부 3경주 9경주는 현장 음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자, 6경주가 이제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11경주를 마지막 승부로 들어갑니다. 3, 6, 9, 11 4개의 승부 경주고요. 방송 승부는 3경주와 9경주를 준비했고, 9경주 한배 탑시다는 4번 축으로 한 마리 붙여서 강하게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1월 13일 금요경마 오늘의 후반부 메인 승부처 한 놈만 팬다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무대 1400 레이스고요. 자,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적으로 이 샘퍼파이라는 말을 놓고 그 기대감을 안고 승부에 들어갔는데,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이쿠야스 기수가 전부 다 승부가 아예 없다 보니까 나머지 말들이 들어오면서 좀 배당이 나왔고, 일요일 날에는 뭐 이상 없이 잘 잡았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금요일부터
잘 잡아놓겠습니다. 전반부 승부가 5, 6경주 그리고 제주 7경주 이 10경주로 오는데 10경주가 마무리고 메인이죠. 자, 이번 경주는 이바마 팜파스팜. 제가 지난번에 소울블레이드에 붙여서 때렸던 말, 그만큼 겨우 2차 왔던 말과 외곽에 있는 8바마 샘솟는 에너지, 제가 지난 경주 때 역시 놓고 때렸던 말, 결론적으로 보면 설동복 기수가 지난번에 타고 왔던 두 마리가 설동복 기수가 서울로 올라간 가운데 안장이 교체돼서 깜빡이로 팔리는 경주고요. 신병훈의 한 놈만 판단은 이 두 마리 한방 맞고는 깨고 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팜파스팜이 맨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다는 거. 샘솟는 에너지도 중반 이후에 힘을 쓰고 오는 55.5라는 거. 그 선두권에 먼저 붙여갈 수 있는 노림수가 필요한 경주고 그 노림수를 신병훈이 잡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두 마리를 배팅권에 가져갑니다만 두 마리가 붙여가는 존재고 만약에 2나 8이 전부 다 늦게 올라와서 3착에 머물 수 있는 진카의 배당도 하나 얹어갈 예정입니다. 1400이라서 선취입권의 말들이 팔리지만 역으로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말이 그만큼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배당을 숨기고 있는 오늘의 한 놈이 됩니다. 자, 신병훈이 방송에 다 녹음을 해놨고요. 본예상 잘 참고하시면 신병훈이 왜 이 막권을 깨고 가는지 그리고 놓고 갔던 말들을 왜 돌려놓는지 거기에 연출되는 배당까지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승부처들이 전반부에도 있고 또 제주 7경주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승부처답게 가장 시원한 배당, 가장 짭짤한 승부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10경주 지난주 센터파이의 복수전 꼭 기대해 주시고 결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8, 9, 10경주가 후반부 3연타 승부가 있기 때문에 8경주 원정일, 9경주 신화, 10경주 신병훈 이렇게 후반부 3연타를 제대로 잡고 이제 마지막 경주 들어와야 되는데 마지막 경주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뭐 인기만 압축은 되는데 과연 어떠한 마필을 놓고 가느냐 그 싸움 같아요. 마지막 경주도 역시 또 1200 단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 상태가 워낙 좋아서 이 8번마 퀸팟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1200이다 보니까 늦게 올라오면은 또 주로가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빨라지면은 뭐 이거는 올라오다 끝나버리니까요. 전개적으로 봤을 때 좀 유리해지는 거는 4번마 진검다리라고 봅니다. 진검다리가 마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상하는 게 약간 이렇게 진검다리처럼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상했다 깨졌다 입상했다 깨졌다 이런 패턴인데요. 지난 경주는 아무래도 승군전이었고 1400 거리 도전이다 보니까 초반 중반에 자리도 못 잡고 조교도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교를 못했던 건데 이번에는 조교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병합 조교도 했고 적임 최시대 기수의 안장에 게이트도 4번이고 거리까지 1200으로 내려왔고 또 이미 3군 무대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선행권에 나가는 말이 누구냐 안쪽이든 외곽이든 간에 그 뒷선을 이번에는 빠르게 몰고 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52회 등쯤에서 1200이라면 사방화 진검다리가 인기마로서 역할 요번에는 충분히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4번마 진검다리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지난번에 호흡을 마친 최시대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전에 9월 4일엔 최시대 기수가 시원하게 또 왔고요. 그 전에 또 6월 달의 경주에서도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자, 저희김 기수, 최시대 기수가 올라가 있는 진검다리 말씀 주셨고요. 네, 9번마 최강 불패입니다. 자, 박재희 기수의 감량을 조금 노린 것 같습니다. 직전 대비 이제 55.5kg를 달고 뛰어야 되는데, 자, 레이팅이 이제 75점으로 잘린, 그러한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53.5kg, 마이너스 2.5kg를 부여받은 최강 불패. 마필이 520kg가 넘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잘 못 탔어요. 너무 컸기 때문에 마필을 좀 몰아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런 마필, 스타트가 되는 마필들은 아무리 커도 이 주폭 자체가 그리고 라스트 탄력 자체가 있는 마필들은 오히려 저는 단거리보다는 조금 더 긴 중장거리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 자, 계속적으로 이제 휴양을 갔다가 1000m, 1000m. 조금은 아쉽지만은 이번 경주가 1200이라는 거를 한번 메리트를 두고 이 9번마 최강 불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9번 최강 불패 박재희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 능량이 직전보다는 이제 좀 가벼워졌습니다. 53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량의 어떤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을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1400m까지 이제 선행 가서 들어왔던 마필이 지난 경주 좀 부진했는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릴 수 있는 베리베리 굿이에요. 자, 19점 마방의 마필입니다. 인게이트 2점을 살릴 수 있겠고 여기 송경윤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 뭐 임성실이가 이걸 타고 8월 23일날 시원하게 또 선두권 나가서 들어온 마필이 아닙니까? 1400m에서도 앞에 가니까 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가장 안쪽 게이트를 잡고 있다는 점 역시 앞에 갈 수 있는 전개상 2점을 살릴 수 있는 베리베리 굿 19조의 마필 바로 베리베리 굿의 선행 강공 선행 버티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2번 베리베리 굿 4번 마 진검다리 2사 여기에 9번 최강불패 249 요 3두를 잘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퀸파슬리가 좀 많이 팔리는데 1200거리기 때문에 올라오다 끝이 날 수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승급전이라 또 51인데 예전에 진경기수가 51 타고 한번 3착을 왔던 경험이 있고요. 1300이 아닌 1400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건 주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선이 좀 싸워서 추임마가 계속 올라왔는지 아니면 역시나 앞에서 그냥 끝나는 주로인지 이건 어쨌거나 앞이 버티면은 올라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개상 어떤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니까. 네, 그렇죠. 보니까 윤영기 원래 그 윤영기 조기사가 원래 본명이죠. 네. 그렇죠. 네. 다시 개명을 했죠. 윤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뭐 갔다가 성격이 안 좋았는지 다시 왔나요? 왔죠. 네. 윤영기로. 네. 이름은 뭐 장난입니까 이름이? 자꾸 바꿔요. 이해동 기수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전 적극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해동은 지난주에 왔잖아요. 왔죠. 오긴 왔죠. 애처롭더라고. 저 추천했는데 시원하게. 시원하게 왔나요? 저는 되게 애처롭더라고요. 마지막에 좀 이렇게 눈물겹게 왔는데 어쨌든 뭐 네, 누렇게 네. 정확한 표현이죠. 네, 열심히 그냥 뭐 열심히 정말 모르면 큰일 날 것처럼. 그냥 예. 믿어 못 믿어 했는데 와주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름 바꾼 거는 뭐 윤영기든 윤지역이든 뭐 윤영기에서 윤지역 바꿨다고 뭐 특별히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죠. 뭐. 마음가짐 차이겠죠, 뭐. 그래요. 킴퍼슬리 유마필은 이제 전개상 선두권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네, 볼싸움 그렇죠. 같습니다. 요 마필까지 한번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마지막 경주는 2번 베리베리고 4번 진검다리 9번 최강불패 3두의 관심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월 13일 서울의 대상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기수들이 또 올라와 버렸어요. 네, 그렇죠. 자, 부산에 남아있는 그런 기수들 유연명 기수까지 돌아왔는데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하튼 뭐 금요경마 시원하게 이겨서 또 서울로 가야 되니까요. 저희는 또 금요경마 준비 남은 시간 많이 해가지고 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